재판의 확정과 효력 306.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쟁점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 납부 행위의 효력 경범죄처벌법 7조 2항에 범칙자가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 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 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307)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 처분에 의하여 일정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 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했다는 내용의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공소사실인 흉기 휴대 협박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308)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 판결 쟁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였는데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 요지 경범죄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5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8조 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직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직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 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 행위에 대하여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 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 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소법 327조 2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9. 소년보호 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소년법 30조의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동조의 보호 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그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소법 327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